지난 시간에는 절차에 알아봤어요. 이젠 용어를 알아볼게요. 아까 보면 막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제라든지 이걸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한번 그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보면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자 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홈택스. 이 정도가 나왔죠. 한번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용어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딱 들리는 용어들이에요. 정관이라는 게 뭘까요? 법인 정관은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라로 치면 뭐 헌법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회사명은 넌 어떻게 돼? 뭘로 할 거야? 너는 이 회사를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할 거야? 너의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야? 너의 회사의 본점은 어디야? 그리고 너네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떻게 뽑고 대표이사는 누구야? 그리고 너네 회사의 이사회,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주주총회, 너네 주주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나눌 거야? 즉, 법인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적어놓은 게 정관이에요. 그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법인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정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해요? 라는 물음이 생길 거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남들 다 쓰는 정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표준정관이에요. 표준정관. 실무적으로는 표준정관을 갖다 씁니다. 저도 회계법인 만들 때 그냥 표준정관을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정관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적어 놓는 거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쓰는 표준 정관을 갖다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정관이라는 거 이렇게 쭉 듣고 보면 아까 우리가 절차 설명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겹치지 않아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회사명이 들어갔고요,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들어갔고,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들어갔고, 본점이 어딘지도 들어갔고, 목적 사업이 뭔지도 들어갔어. 그러면 뭔가 되게 많이 겹치는 느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관이 법인 등기부등본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정관의 여러 개 중에서 그냥 등기, 남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일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 들어가는 일부 항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은 정관의 일부가 이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명부. 아까 법인 설립할 때 주주명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주주명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서류겠죠. 결국에는 이 회사를 운영해서 번 돈은 주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주주는 누군가, 이 회사의 주주는 누구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주주명부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100% 설립했다 그러면은 양재경 자본금 1억 100% 지분율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명이서 반반 설립했다 그러면은 양재경 신정우 50대 50% 이렇게 나오겠죠. 사업자 등록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국세청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저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회사명, 대표자는 누구니, 본점 주소는 어디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업종과 업태. 넌 어떤 일을 할 거야? 너는 업종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업종 및 업태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많이 쓸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많이 쓸까요? 사업자 등록증은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있고 내가 물건을 팔 때도 있잖아요. 회계법인으로 하면은 제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있고 서비스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했어. 그럼 제가 돈을 받잖아요. 그럼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썼다라고 하면은 내가 또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 즉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릴 텐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홈택스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절차할 때 홈택스는 언제 많이 쓰일까요?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국세청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국세청에 회원가입이 두 개가 돼 있겠죠. 양재경이라는 그냥 개인으로도 회원가입이 돼 있을 거고, 회계법인 마일스톤으로도 회원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보, 가장 많이 쓰는 정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실무상 홈택스를 언제 많이 들어가 보게 되냐?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입니다. 두 번째, 누가 많이 들어갈까요? 대표님은 잘 안 들어가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말고는. 누가 들어가냐?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많이 들어가요. 왜 많이 할까요? 세무대리인은. 왜 남의 회사 홈택스에 많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기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거래 내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홈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홈택스에 들어가면 세금계산서를 몇 장을 끊었는지, 세금계산서를 몇 장을 받았는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많이 하는 거 세무대리인이 대표님들이 이런 거 엄청 많이 요청해요. 증명원, 뭐뭐 증명원 좀 주세요 라고 해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 사람이 사업을 진짜 하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발급해준 증명원,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예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있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원, 이 사람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때. 세 번째 재무제표 증명원, 쉽게 말해서 이게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이거든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 증명원, 이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크게 쓰이는 증명이 4개인데 이거를 보통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대표님들도.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한테 다 요청해요. 이런 증명원 좀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증명원들은 대부분 어디에 쓰인다? 거의 대부분은 은행에 쓰인다.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러 갈 때 그냥 필수 서류예요. 저 회계법인 마일스톤을 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원이나 표준재무 증명원이나 납세 증명원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절차를 설명드렸고, 절차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